두 번째 이슈는 그 신당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아까 이뇨한 위원장이 오늘 그 추모 행사에 왔잖아요. 네네네. 아까 우리 신중인인가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집회 와갖고 욕 먹었다고 하는데 그 혁신이 네. 국민의힘 혁신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집안도 굉장히 우리 역사에 굉장히 남아있는 그 집안이고 좋으신 분인데 저는 좀 각자 영역이 좀 있는 거예요. 영역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의사잖아요. 뭐 의사로서의 영역이 있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뉴스를 이렇게 좀 매일 이렇게 놓치고 그러다 보면은 정치 돌아가는 판을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동안 정치 속에서 살아와 있는 사람인데요. 이제 의사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정치의 영역으로 와서는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망가지고 갈 가능성, 본인의 지금까지의 명성을 잃어버리고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박성중이나 뭐 김경진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도 혁신의 대상들이 어떻게 혁신을 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다음에 혁신 자체가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앞으로 해봐야 되겠지만은 굉장히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혁신이죠. 저는 방송을 여러 번 했는데 네. 사실은 혁신위원장은 저는 되게 좀 참신했어요. 네. 솔직히 말하면 좀 참신했어요. 혁신위원장까지는. 네. 그런데 8월 얼마 있다가 혁신위원들을 다 뽑았는데 맨 위에 올라가 있는 이름이 박성준이야. 박성준. 근데 이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박성준은 아니지 했던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혁신위원장이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걸 보고 나는 여기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고 저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또 이 혁신위원장이 사실은 사람 방송에서 보면은 정치와 무관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무관하지가 않아요. 박근혜 그 인수위 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었거든요. 박근혜 때 이미 정치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언론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굉장히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한길 지금 이 위원장하고 굉장한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요번에 이 추천한 것도 그쪽하고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아무래도 연관이 있겠죠. 연관이 있을 것이고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정치권하고 관계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추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정치권에서 이런 모임들을 하다 보면은요, 보통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구색 맞추기예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이제 뭐 모아놨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 정당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알아야지 정당의 혁신 내용을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구색 맞추기죠. 그냥 그 TV 화면에 잡히게 되고 이런 사람들 모여 있다. 뭐 이 정도 보여주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박성준이니까요. 아마 박성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실제로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갖다 결정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당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가지고 와서 혁신위원회에 와서 통과시키는 것이죠. 아니면 김한길이 뒤에서 조정하는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외부의 별도의 팀에서 이뇨한 위원장한테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이것을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이냐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죠. 아니 왜냐하면 이번에 혁신위가 그래서 1호 안건으로 발표한 게 뭐냐면 이순석, 홍준표, 김재원 대사면령을 얘기했어요. 여기서 핵심을 저는 이순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국민의힘 그 당에서 나왔을 발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외부에서 나온 발상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딱 그 김한길 같은 발상이거든요. 그렇죠. 이순석 푸고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첫 번째 안건이 이 화합, 통합 그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온 거예요. 대사면령. 그거 이순석이나 홍준표나 김재원 같은 경우가 받아들이기 되게 좋아할까요? 김재원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이제
인요한 위원장 생각이 아니고 외부의 생각이 인요한 위원장한테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방향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준석이나 누구죠?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네. 껴안고 그렇죠. 껴안아서 가고 그다음에 영남에 있는 중진들을 갖다가 수도권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영남에 있는 신진들 자기들 사람들 심어내고 검사나 행정관들. 그렇죠. 뭐 이런 이제 구도로 해서 이것이 이제 당이 혁신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산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벌써 삐걱거리고 있잖아요. 벌써 이준석 뭐 사면 하니까 지금 나를 가지고 농락하느냐라는 식으로. 그렇죠. 이준석은 열받죠. 왜냐면은 이준석이 징계를 2번 받았어요. 6개월 징계만 받았고 1년 징계 받았고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어차피 내년 1월에 끝나요. 끝나기 때문에 공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준석은 여기서 뭐 자기들이 말대로 뭐 사면을 하건 말건. 근데 사면이라는 말이 맞아요? 사면은 이미 제가 확정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은혜를 베푸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만약에 취소할 수 있지. 여기 징계 취소, 징계 정지, 징계 해제 그렇죠, 이런 그렇죠. 표현을 쓰지. 사면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준석은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것 같아. 기분 나쁘지. 당장 홍준표도 열받았잖아요. 나는 너희가 정치 안 한다. 다음 총선 때 너희 망한 다음에 망한다는 표현 안 썼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질 정치 지형에서 하겠지 너희는 안 한다. 아예 소리 걷거든요. 홍준표 머릿속에는 다음 총선 때 국힘당은 망할 거라고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준석도 대통령 선거 때 갈등이 있어가지고 선거운동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제원이 중간에서 뭐 역할을 해가지고 둘이 가서 뭐 또 윤석열, 이준석 만나게 해가지고 그때 또 합류했잖아요. 네. 합류해갖고 윤석열 당선시키니까 당선되자마자 한 게 당대표 쫓아내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얼마나 열받아요. 그것도 뭐 상납 뭐 어쩌고 뭐 이런 맞아요. 건으로 쫓아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는 그것을 또 사면시켜준다? 음. 사람을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것이죠, 그게. 예? 제가 봐도 내가 이준석이라고 해도 화날 것 같아요. 이준석 그러면 당에서 이렇게 했어. 근데 단순히 사면이 아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당근을 많이 주려고 하겠지. 조건을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그럼 이준석하고 유승민이 지금 신당 얘기 나오잖아요. 신당 얘기. 요번에 여론조사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한 거 보면은 그 신당이 17% 이상이 나왔어요. 17%면 어마어마한 그럼요. 표예요. 어마어마한 표. 지난번 총선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지역구 빼고 비례로만 했을 때 10석이에요. 10석은 의미 있는 석 아닙니까? 굉장히 큰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지역구가 포함이 되게 되면은 굉장한 탄력을 받는 제3당으로서는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그 안철수당 국민의당. 이름이 뭐죠? 국민의당이었죠. 국민의당이 이제 호남으로부터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네. 호남의 유권자들이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표였죠. 문재인 대표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있었잖아요. 이러면서 안철수 신당으로 완전히 쏠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면서 호남의 의석을 안철수 신당이 확보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서울에 이제 몇몇 석을 가지게 되니까 금방 30석 이게 이제 그 제3당의 신당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듯이 저는 이번 이준석과 유승민의 신당이 만들어져서 가지고 과연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은 엄청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신당이 된다고 봐요. 근데 진짜로 무시 못할 게 저도 처음에는 지역구는 힘들겠다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철수 때도 물론 수도권에서는 못 이겨요. 수도권에서는 못 이기는데 사실 지난번에 국민의당 나왔을 때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국민의당에서 표를 가져가는 바람에 표를 뺏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있어. 그런데 사실은 호남 기반이니까 호남에 가서 압승을 했거든요. 유승민, 안철수 신당도 사실 대권 후보가 있잖아요. 유승민은 대권 후보가 있고 거기도 뭐 TK 기반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했을 때 지역구 의석을 얻을 수 있다. 교수님은? 지금 TK의 민심도 흉흉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 정권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마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TK 가서 무소속 출마를 해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당을 안 만들면은 그쪽 가서 무소속 출마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TK가 이제는
TK가 지금 정권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라 지금 정권으로부터 이탈되는 이제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TK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 변수인데 그렇죠. 저도 정치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네. 되게 놀라운 게 이 윤석열이 이번에 정치 집회라고 이태원 참석 안 갔잖아요. 네. 그런데 카타르 오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바로 어디로 갔냐면 박정희 사주기 간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를 만난 거거든요. 그만큼 절박한 건데 이번에 TK에서 무소속으로 뭐 오병우, 최병환 여러 사람들이 지금 나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 안철수 신당 같이 안철수 신당은 호남에서 민주당하고 뭐 국민의당하고 또 저 보수당하고 3파전 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긴 거야.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3파전이 아니고 박근혜 신당 혹은 무소속 연대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생각이 만약에 박근혜가 유승민 그리고 이순석계와 손을 잡으면은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굳이 지금의 윤석열 정권하고 같이 가야 될 이유가 뭐 그렇게 없어요. 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뭐 완전히 윤석열 당화해가지고 당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갈 당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죠. 아마 같이 가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지지율도 폭락하고 내년 총선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없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서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를 잡아서 가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인을, 이렇게 감옥으로, 가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굳이 지켜줘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앞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오히려 이준석과, 유승민 의원을 같이 당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분이 확실히 있는 당이 되잖아요. 그 당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이후에. 근데 이순석과 유승민은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가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유승민 배신자라고. 그런데 벌써 시간도 많이 지났잖아. 지났고, 과연 박근혜가, 윤석열에 대해서 더 싫어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유승민에 대해서 더 싫어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근데 유승민은 좀 그런데 이준석은 박근혜 키즈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영입한 당시에 그 청년이었죠. 그리고 회의할 때마다 바로 옆에다 맞아요. 회의했어요. 굉장히 총애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준석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보다는 이준석한테는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신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유승민 중심보다는 이준석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유승민을 떼어낼 필요는 없잖아요. 떼어낼 필요는 없죠. 그 유승민도 TK에 지분이 있는 사람인데 같이 가는 것이죠. 이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그냥 따로 신당이 만들어져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중심이 돼서 신당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그냥 무소속으로 TK에서 무소속으로 누가 봐도 저거는 뒤에 박근혜가 있다. 연상되는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준석, 유승민 신당과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힘은 여파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왜냐면 그 지역구도 충분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있고. TK의 뭐 거의 대부분을 아마 거기서 먹을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비례 같은 경우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요. 비례 뭐 10석 이상 벌써 확보가 되는 거고요. 거기다 수도권도 이제 몇 석 나올 거고요. 이래 되면 30석 이상의 제3의 신당은 확실히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굳이 윤석열을 같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더 위험하지. 이준석도 가령 본인 당했잖아요. 난 전 이 당에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이준석이나 유승민이 넘어갈까? 왜냐면은 넘어가갖고 총선을 같이 치렀어.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서 뭐 국민의힘이 뭐 되게 유의미한 의석을 얻었어. 저는 4월 이후에 또다시 팽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100%.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준석은 같이 갈래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준석도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후에 이제 자기 정치 일정이 있고 아마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앞으로 계속 비판하고 거기서 때리면서 커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자기가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예?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을 갖다가 팽식했겠어요. 그런데 다시 또 총선 이겼으니까 이제 다음을 이준석한테 보장해 준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이 그 대선 때 잠깐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별했잖아요. 잠깐 사이에 이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하고 대화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게 있었대요. 대선 주자가 이준석 대표를 진짜로 싫어하는구나. 진짜로 싫어한대. 그런 스타일은 이렇게 깐죽거리는 싸가지 없는 30대가 너무너무 싫은 거지. 맞아요, 여기는 맞아요. 그냥 두목 스타일인데 내 앞에서 그냥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준석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린 게.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도저히 이준석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이 만약 이쪽에서 아무리 껴안으려고 해도 계속 갈 수 있을까? 저는 박근혜하고는 모르겠지만 우선 유승민, 이준석 신당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선거법이죠. 선거법이 만약에 지금대로 유지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연동형, 연동형을 아예 없애고 다 그냥 병립형으로 해버린다. 그러면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병립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그 이전, 2016년 이전. 국민의힘이 그렇게 이제 원하는 것 같고요.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는 완전 그 이전으로 돌릴 수는 없고. 글쎄, 이건 정치 후퇴죠. 유성 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그 정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규제, 법안을 이제 그 정도로 만들고. 지금의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도는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비례 의석을 가져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사인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준석하고 이현주하고 네. 원래 두 사람은 이렇게 엮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엮여가지고 이번에 그 대구인가요? 네. 가서 같이 콘서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때 이거를 변희재가 얼핏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준석은 지금까지 그 탄핵의 강 이야기하면서 탄핵을 주도했던 이준석, 유승민이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고 박근혜를 이제 버려야 되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왔어요. 탄핵은 절대 양보 못하는. 그런데 이현주 같은 경우는요. 물론 탄핵을 인정하지만 태블릿 PC 문제 같은 거 이런 거는 검찰에서 조작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아직 이준석은 자기 입으로 얘기는 안 하고 있어. 근데 이현주랑 같이 손 잡는 것 자체가 아 박근혜 탄핵이 억울한 면도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정이 결국은 박근혜하고 연대할 수 있다는 함께 할 수 있다는 또 그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밑밥을 깔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박근혜도 뭔가 화답하는 뭔가를 내면은, 그때는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박근혜, 이준석 그쪽에 지금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컨설팅을. 지금,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원래. 지금 방송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만 나오는데 거기에 박근혜하고 손을 잡으면 뭐 같이 뭐 이렇게 신당 만들고 그건 어렵겠지만 그냥 당 만들고 뭐 손 한번 잡고 뭐 그렇게 뭐 느낌만 줘도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까지 너무 노선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3당 합당도 했는데 뭘 김영삼하고 김종필도 함께 했는데 못하겠습니까? 이거 못할 이유가 있어요?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함께 했는데 그러니까 이 당에서는 충분히 다 같은 보수 계열이니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그냥 TK 플러스 비례정당처럼 해갖고 하나 만들어져도 나쁘지 않겠다. 아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봐요. 네. 그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그 근본적 요인은 지지율이 국민이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미 20%대로 추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 선거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지지율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다면은
또 TK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 TK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윤석열 정권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뭔가 이제 정치적 대안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있는 국민들, 유권자들이 정치적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근데 그 찾고 있는 세력의 상당 부분이 이준석과 유승민의 신당을 만들게 되면은 그쪽으로 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지지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정치 세력화와 그것을 유지시켜 날 수 있는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20%인 사람을 뭐 40%, 50%까지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렇게 끌어올릴 이유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정치 세력화해서 이후 미래를 바라보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의 국민의힘은 해체가 되고 그냥 TK 예전에 그 자민련 같이 그냥 TK 정당으로 하나 좀 주고 이제 나머지 전국은 포기하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하여간 뭐 아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정치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혁신위가 처음에 뜨고 나서 이제 이 혁신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런 정치 일정도 이제 변할 거예요. 근데 혁신위가 뭐 지금 얘를 눈치 빠른 천하람 같은 경우는 그 같이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예. 안 해버렸잖아요. 그 그렇죠. 요청을 했는데 유리수도 안 하고. 예, 유니식도 안 하고. 예.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여기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준석 신당 만들어지면 갈 만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 지금. 예, 예. 예. 이 혁신이 와봤자 이거 들러리 서는 것이다. 이거 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괜히 내 그것만 깎이면 있는데 뭐하러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이준호 위원장이 뭐 김기현이나 또 누구죠? 뭐 이런 사람들, 주호영 이런 사람들 수도권 가서 출마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또 기자들이 물어보면 그 얘기는 아니다. 농담이다 하잖아. 농담한 거야. 왜 농담 갖고 그래? 낙동강 하루 뭐 얘기하니까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농담을 진작에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가 이런 설화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이제 그냥 먼저 얘기했다가 이념 위원장 얘기했다가 다시 그냥 주워 담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이렇게 다 끝나게 되면은 신당은 이제 본격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화 되는 거예요. 이게 연말쯤 가면은 이제 구체화 될 것이다. 이렇게 정치 일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럴 때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판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너무 좋아요. 또 이제 김건희 특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상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압승은 아마 수도권하고 진짜 이번 다음 선거는 압승은 그러니까 반윤 이 연대로 해갖고 좀 크게 싸우면은 진짜로 저는 200석 이상 갈 수 있거든요.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은 힘들지만 예? 이제 사실은 윤석열과 반대해가지고 나오는 세력들로 하면 200석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민주당은 여기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될까요? 저는 민주당은 180석의 정당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167석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과반수가 넘는 제1야당이에요. 맞아요. 이게 지금 국민에 대한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압승하기 위해서는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그동안 민주당이 뭐 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사실. 맞아요. 이게 답이 없으면은 내년에도 그냥 180석 만들어주십시오. 200석 만들어주십시오. 근데 만들어주니까 뭐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정기국회 때 처리해야 될 거. 맞아요. 그리고 책임져야 될 것들은 분명히 책임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이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보법 이런 것들은 처리를 해줘야 돼요. 네. 처리해주고 또 민생 법안들 이런 것도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저 특검 법안 있잖아요. 이것도 처리해주고 분명히 책임져줘야 된다는 거죠.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국민들한테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다소 국회에서 무리가 가더라도 분명히 할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무리가 가게 해야죠. 그래갖고 윤석열이 거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네. 지금 올라가기만 하면 거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줘야 돼. 아마
특검도 윤석열이 특검 받을까요? 김건희 특검?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럼 안 받으면 여파가 엄청나게 클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선거운동하기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200석이 필요하다. 200석이 있으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거부해가지고 뭐 없어진 거 있잖아요. 간호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의결하고 다시 올리고 윤석열이 계속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갖고 180석 아무 의미가 없구나. 사실 180석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0석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50석하고 199석하고 차이가 없어 사실요.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200석을 해주던가 안 해주는 거야 그거지. 이건 아니구나. 180석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진짜 더 활발하게, 더 강력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수님하고 이태원 참사 1주기와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거기에 박근혜까지 나오는 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혁신 이야기까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슈는 여기서 교수님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아니, 사무리는 오늘 저녁에 또 해요? 이게 3월입니다, 지금. 또 네, 이제 오늘은 없습니다. 예, 오늘 없습니까? 네, 오늘 며칠째죠? 오늘이 33일째. 33일째. 네. 야,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까? 앞으로 67일 남았는데 그 이후도 쭉 가야죠. 근데 이게 늪이에요, 늪. 처음에는 저도 이거 한다고 말했을 때 정말로 할 생각은 없었거든요. 한 10일 정도 하다가 끝나겠지 했는데 하루하루 하다 보니까 한 달이 넘었고 한 달 넘고 보니까 채워야 될 것 같아. 한 달. 100일을 채워야 될 것 같아요. 연속 100일. 될까? 근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 않죠.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렇게 방송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지해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방송하는데 힘이 나거든요. 네. 힘이 빠지면 방송 못해요. 그러니까 힘나게 우리 사무리께서 앞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총선 때까지 방송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금식은 못해요. 네. 금식은 못하고 네. 100일 기도도 힘들어. 그냥 100일 방송으로 최소한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지원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지와 성원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광진은 김상진 유튜브 들어가셔갖고 좀 많이 구독해 주셔서 1000명 빨리 넘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